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를 흔드는 사회참여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김일성 만세라는 시로 대학가의 대자보가 붙는 일도 있었었죠. 이 김일성 만세라는 시, 또 푸른 하늘을 이런 시, 민중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수영 시인이 핫합니다. 네. 과연 사실 이 시라는 장르가 굉장히 오래전에 좀 사장되었다고 할 만큼 요즘 사람들은 시를 많이 읽진 않죠. 네. 근데 왜 이 김수영 시인이 떠올랐는지 이 김수영 시인을 이용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밝혀주셨어요. 네. 어떤 문단 권력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문학이 죽은 거는 분명하지만 시집이 위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역할하는 거는 우리 지난 30년 넘도록 우리 독서 시장의 독특한 특색이에요. 그 시에 대한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놀랍다면 놀랍고 예견했다면 예견했지만 지난해 연말에 민중총궐기 1차 때 김수영 관련해서 대학에서 고려대하고 경희대에서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가지고 대자보가 만들어내지고 학교 당국을 떼고 다른 대학에서 또 그걸 대항하는 대자보가 나오고 죽은 지 40년이 다 되는 시인의 시를 하나 올리고 거기에 대한 멘트를 했다는 거를 보면은 아직도 김수영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특히 젊은 애들은, 대학생들은 김수영이 시에서 무한대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김수영이 터뜨렸다고 통쾌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아웃돼야 된다 뭐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고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도를 했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스터디한 바에 따르면 뉴스원이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정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니까 박수칠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SBS에서 만든 실험적인 뉴스를 만드는 스브스 뉴스라고 하는 팀에서도 또 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누가 그런 뒤에서 장난을 치는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오케이.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80년대 보통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었죠. 네.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과학을 임신한 씨앗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만 알고 모르는데 사회과학의 시대를 만들어낸 건 70년대 민중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탈춤 포함해서 무슨 그때는 뭐 마당 굿이라고 하는 거, 판화운동 5윤이, 그래서 영화운동. 민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렇지. 특이한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것 70년대 같아요. 백락청을 중심으로 한 민중 문학이 뻥튀기 돼가지고 전 분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미술, 영화, 하나의 움직임. 출판 이쪽으로 네. 쭉 퍼져나가는 거를 심지어 무대예술까지 넘어가서 민중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다 돌아가는 거를 저는 민중문화운동이라는데 그걸 그 친구들이 스스로 명명하는 말이에요. 쟤네들이 쓴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난해 왜 리포트 미국 대사를 테러했던 친구 있잖아요. 김기종. 네. 김기종이라는 친구가 성균관대에 다녔는데 그 친구가 80년대 학번이에요. 80년대 학번인데 70년대에 만들어지는 운동권 서클 중에 하나가 80년대 넘어오면서 했는데 김기종이가 몸담았던 게 바로 민중문화 운동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춤 추고 뭐 이러는 거. 그게 번지면 요즘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도 번지는 겁니다. 어쨌든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사회과학 시대를 씨앗을 뿌린 건 70년대 민중문화 운동이 있었다.
민중문화운동이 시작된 거는 문학 때문에 시작됐다. 그 문학이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건 어떤 새끼가 만들었냐? 백낙청이가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낙청이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백낙청이란 분은 사실 그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짧게 해야 됩니다.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도 안 봅니다. 백낙청은 제가 기억이 맞다면 53년도인가 55년도인가 미국 브라운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학부로 갑니다. 학부. 고등학교 때 갔으니까 정말 조기 유학 거의 영순위인데 이 사람이 가서 하버드에서 영문학 학위를 바로 오고 나서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한테는 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잡지 발행인이었고 굉장한 사람을 아우라를 만들어져가지고 성역이 만들어졌죠. 근데 백낙청은 여러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문제는 백낙청의 손끝에서 김수영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통 대중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세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이 백낙청과 또 영웅이라는 사람이 그 콤비를 이루어서 이러한 좌편향적인 문학사를 재편성했다, 일명 족보를 재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김수영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신화로서? 좋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네, 문단 내부의 일입니다. 문단 내부의 일인데 이 얘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데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카르텔 구조인데 분명한 거는 88년도에 해금된 작가들 정지용, 백석, 임화 이런 무리들을 띄우기 전에 김수영을 이미 60년대 말부터 백낙청이가 평론작을 통해서 충분히 띄웁니다. 10년대 일관되게 띄웁니다. 그러면서 88년도에 해금된 백석, 이용화, 임화 이런 사람들이랑 섞어서 새롭게 시문학사를 재편하고 비당을 죽이고 그 위에 깃발을 꽂을 때 김수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사람은 있거나 말거나 저밖에 없어요.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아도 다 얘기 안 하는 거지, 이 나쁜 놈들이. 그럼 아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해준다면 대중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이러한 상세한 문단의 이야기는 몰랐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도 아마 고등학교 때 뭐 시를 공부하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이제 줄 쳐가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시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 대표적인 민중문학 시인이다. 민중 시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배웠었고 대략 외죠. 그때는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강렬하게 머릿속에 들어있게 되고 진짜 민중시인이라고 이렇게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 그 뭐지? 자료집이라고 해야 되나? 참고서? 참고서, 네. 참고서에도 그렇게 언더바 쳐서 이렇게 파란 글씨 이렇게 써있고 대부분 수많은 시들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오케이.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수영은 민중시인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결코 민중시인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모더니스트라고 분류해요. 네, 굉장히 난해한 시를 쓰신 모더니즘 시인, 에즈라 파운드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더니즘 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낙청이 민중시인의 흔적은 지워버리고 민중시인으로 둔갑시키고 모더니즘의 향기를 지우고 네. 왜 그랬느냐 굳이 아까 얘기 못했는데 그 정리해서 얘기하면 모더니즘의 흔적을 지우고 민중시인으로 띄워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거,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문학 자체는 이 불모의 문학이라서 리얼리즘을 했다가는 좋은 문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스타를 꼬아야 되는 구조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했군요. 그게 다 죽고 나서 90년대부터 어느 날 창비신영이 빌려올 사람, 자기 리얼리즘에 맞게 좋은 작품이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가짜 스타가 90년대에는 공지영이었던 거예요. 창비가 공지영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래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문학 자체가 원래 그렇지.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백낙청이
김수영을 입양해서 민중시위로 분갑시켰다. 여러분들은 속았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슬픈 얘기지. 슬프고 위험한 얘기지. 나쁜 사람인 거 나쁜 놈이지.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지. 시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던 예술가잖아요. 문학가고. 근데 어떻게 해서 불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은 사후에 누군가 나의 시문학 세계와 다른 사람으로 포장해서 나를 판다?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유경제원에서 김수영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놀랐던 거지. 야, 어쩌면 이런 문학판을 만든 백낙천보다 더 사람들한테 각인된 건 김수영이니까 네.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이 말을 조져버리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만세. 만세. 네. 정말입니다.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사실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시들도 몇 편 제가 보게 됐는데 사실 학생이 얼마나 그 쫓기는 시간에 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만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민중 시인, 김수영은 자유를 향해서 양심을 외친 그 시인이라고만 각인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런 비판적인 세미나를 한다고 했죠. 그랬나? 요즘 뭐 악용되면서 김수영 시인의 시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하는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약간 표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이번 토론회 통해서 알게 제가 기획했던 거가 큰 덩어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당연하지. 처음부터. 근데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모릅니다. 오늘은 빙산에서 위에 나온 거를 비판해달라고 자유민주는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어마어마한 음모 세력 그리고 음모를 덮어준 문단의 침묵의 카르텔을 방조한 세력들도 나는 언급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공감하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얘기 끝. 너무 길게 하라면 안 짧게 해야 돼. 네, 그럼 마지막 일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 일침 뭐가 사실 김수영 비판 세미나라고 이제 연속 세미나를 기획을 했지만 단순 이 돌아가신 김수영 시인 이분의 이 시가 악용되는 문제 단순히 김수영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많죠. 이런 거에 대한 일침을 마지막으로 강렬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토론회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철학가 강신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신주가 김수영을 옹호하는 단행본을 냈다는 거 오늘 토론회에서 알았습니다. 김수영은 결코 김수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곁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철학자 교수 중에 하나인 서울대 철학과 김상환이라고 하는 교수도 김수영을 띄워주는 양질의 책을 펴냈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에. 김수영은 이미 성역이 돼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양심의 시인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거짓 신화를 깰 때가 됐습니다. 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오늘 첫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인터뷰 텔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수영 시인의 우리가 몰랐던 진짜 김수영 시인의 더 많은 시들을 또 점차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빙산 아래에 있는 일각이 아닌 아래에 있는 그 거대한 구조를 함께 파헤쳐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